고객이랑 어떤 사장님 관계에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서도 오늘은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. 옆에 새로운 패널 나와 계십니다.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 손익찬 변호사님은 당장멈춰 상황실 멤버이시기도 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신 회원입니다. 회원이시죠. 네. 지난 1부 1회 어떠셨습니까? 1588에 3088 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? 네.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면 되는 거고. 여러분 기억하셨죠? 1588-3088.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,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,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터에서 작업을 중지하거나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?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은 이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, 이제 개정법에 들어와서 더더욱 그게 이제 명확해졌어요. 근데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좀 상식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. 회사에. 출근하면서 이제 뭐 여보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아버지 뭐 저 오늘 퇴근하지 못할지도 몰라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. 그쵸. 이게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일을 하러 가고 월급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재밌게 살려고 일을 하는 거지, 이제 이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맞습니다. 우리가 일하러 가는 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,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는 것이지, 그것 자체가 정말 벌 받는 것처럼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, 누군가한테 채근을 받으러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, 건강을 훼손당하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기 위해서 일터를 출근하는 건 아니다, 현장에 나가는 거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. 그거랑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가 무슨 연관이 있나요?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진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일을 내가 뭐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사실 사업주가 지는 안전 배려 의무는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뭐 높은 뭐 월급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으니까 그러면 뭐 그걸로 쌤쌤 퉁쳐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 하시는 전문 용어 분들 있는데, 나왔어요. 쌤쌤 아니다. 결코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게 우리 법에서는 결코 그렇게 정하지를 않고 있어요. 이제 그거를 안전 배려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하는 게 이제 노사관계에만 되는 건 아니고,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카드를 끌고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 시켰어요. 아가 아닌 따뜻한 아메리카노. 아가 아니고 시켰는데 굉장히 뜨거운 종이컵에다가 담아줘가지고 하면서 실수로 뭐 제 몸에 튀었다는 거죠. 이런 거는, 그래서 제가 이제 따지는 거예요. 컴플레인 고객으로서. 그러면은 그 커피집 사장님이 당신 나한테 커피를 시켰고 돈을 줬고 나는 커피를 줬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야?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도 그 안전배려 의무를 진다는 거죠.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뭐 여관이나 뭐 가족여행 가서 호텔에 갔어요. 가서 잠을 자는데 불이 났어요.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뭐 제가 뭐 다치거나 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뭐 그랬을 때 저희가 또 컴플레인 하면은 호텔이나 뭐 여관 사장이 아니 나는 숙소만 제공해줬으면 됐지. 그게 뭐 그리고 나는 돈 받은 만큼 숙소 제공해준 거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안전배려 의무를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뭐 내연제를 뭐 써야 되고,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게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, 그런 것들이 안전배려 의무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고객이랑 어떤 사장님 관계에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오히려 더 중요하죠. 왜냐하면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의 안전이 배려받아야 되는 거예요. 마땅히 그거는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, 그게 법률에 규정이 된 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
작업 중지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하러 갈 때 우리가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게 아니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신체 포기각서 쓰는 게 아니고 사업주는 아주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, 보건조치를 하는 것 이게 너무 기본이고 그것을 우리는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한다. 네. 라는 걸 아주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요?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 개정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바로 이제 관리 감독자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업 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사업주가 징계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은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만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이걸 이유로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천장에 이제 뭐가 떨어질랑 말랑 뭐 그래가지고 위험해 보여서 작업 중지를 하고 대피를 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뭐 떨어질랑 말랑이 아니고 좀 그림자가 잘못 비쳐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그때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저거 뭐 천장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를 부딪힐 것 같다라고 믿을 만한 아주 최소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면은 그걸 이유로 이제 징계를 하면 안 된다.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 겁니다. 네,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, 사장님이 불이익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. 이 사람을 자르거나 징계를 하거나 뭐 벌금을 물리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. 1편에서도 잠깐, 1회 때도 잠깐 패널로 출연하셨던 이태진 부장님도 관련한 얘기를 살포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작업 중지를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도 일정한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대피하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대피만 한다고 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대피가 정말 우선인 상황이면은 먼저 이제 대피를 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바로 그 회사의 자기 직상급자 그 일부에 나왔었던 뭐 네. 조장, 반장, 대리, 뭐 대리, 부장, 과장, 뭐 공장장 이런 분들한테 바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일단 현장에서 대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집에 가면 안 되고. 네, 집에 가시면 안 돼요. 집에 가면 안 되고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대피가 장소에서, 집에 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도 네. 중요합니다. 안전한 장소에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고 있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. 만약에 사업장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렇죠. 사업장 바깥에서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죠.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. 어떤 조치가 수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아싸 이러고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. 일정하게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서 직상급자한테 연락하고 1588-3088에 전화하고 119에 신고한 상태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동료분들과 함께 대피해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사실 요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명확해진 건 아닐 것 같아요. 그 이전에도 작업중지권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준에서 법에 이제 노동자의 권리라고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준에서든 표현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했던 사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뭐 그렇게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노동조합의 힘이 센 그런 사업장에서는 뭐 빈번하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.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한 가지 사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이 있어요. 근데 로봇이 이제 좀 굉장히 큰 로봇이어서 이제 거기 안에 그 설비 안에 사람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로봇인 건데 그
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예,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뭐 문제 없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안전점검을 네, 안전점검을 하고 현장 있는데 수행을 할 때. 예, 마침 그때 어떤 한 노동자가 설비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. 네, 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뭘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노안부장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. 아니 전원도 꺼놓질 않고 이제 들어가서 하다가 당연히 로봇은 작동되는 그렇죠. 상황에서 들어간 얼마든지 거잖아요. 작동될 네.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또 누가 현장에 다른 노동자가 지나가다가 문을 툭 건드려서 다칠 뻔한 것까지 본 거예요. 문을. 근데 만약에 문이 닫혔으면은 설비가 작동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를 딱 보고 이제 그 노동자를 이제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멈춰라고 회사 관리자한테 불러서 이거 안전교육 제대로 시킨 거 맞냐 평소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리고 요걸 하나 이제 물어봤던 네. 거고 산업용 로봇은 작동하고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사업주의 그렇죠. 의무인 네. 상황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.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게 아니 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그 노동자 잘못인 거 아닌가라고 그게 아닌 거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전에 원래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일단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니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교육했다는 이제 증거를 좀 갖고 와봐라. 예.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설령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문이 닫혀도 기계가 작동하면 안 되는데 그 센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봐라. 요거 센서가 있는지 점검해 봐라. 확인해 보니까 교육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제 가라로. 네, 가라로. 또 전문 용어 나오네요. 교육했다고 이렇게 서명만 이렇게 받아놓은. 그리고 또 거짓 서명을 네, 받은 거짓 것도 서명. 있고.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받는 교육은 다 이제 가라 사인으로 거기다 가라 사인. 네. 아니면 뭐 실제로 그러니까 숙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. 숙지가. 그리고 센서도 보니까 그 센서 작동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 뭐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설령 그 문이 닫혔어도 센서가 있어도 센서가 작동 안 해서 진짜 큰일 날 뻔을 하는 거예요. 이랬을 때 이제 노안 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 작업을 중지시킨 이런 사례.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이 한 명 뭐 심하게 다쳤을 때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업이 위험하다. 내 몸에 정말 아니면 내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사실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겁니다. 뭐 현실에서 쉽진 않지만 네.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다. 네. 예.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건강을, 안전을,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중지할 수 있다, 거부할 수 있다, 대피할 수 있다. 그런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.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